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뭐든 신선하게 오래간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냉장고 속에서 음식은 조용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양이 파괴되고 심지어 몸을 병들게 하는 독성 물질로 바뀌는 음식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미 국제식품안전연구와 임상실험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일 그런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냉장고에 넣기만 하면 안전하다는 믿음이 당신의 식탁을 서서히 도구로 바꾸고 있는 셈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냉장고 안에서 단 하루 만에 도구로 변하는 음식 5가지를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당신의 냉장 보관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매일 지켜드리는 튼튼 건강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채널을 계속 숨쉬게 하고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냉장고 안에 꼭 넣어두는 채소,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에 좋고 비타민이 많아서 건강식으로 참 많이 드시죠. 그래서 대부분 잘라서 밀폐통에 넣고 냉장고에 차곡차곡 보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행동이 양배추의 생명을 단 하루 만에 꺼뜨립니다. 양배추는 생각보다 섬세한 채소입니다. 차가운 공기를 오래 견디지 못해요.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순간 양배추 잎속의 수분이 얼듯이 굳어버리고 살아있던 영양분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다음날 꺼내보면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축 처지고 촉촉함 대신 눅눅함이 남아있죠. 이건 단순히 신선도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양배추 안에 좋은 성분이 이미 절반 가까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냉장고 속 습기가 입 사이에 맺히면 그 물기 때문에 금세 상하기도 합니다. 눈으로는 곰팡이가 안 보여도 미세한 균이 이미 입 안쪽에서 번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모르고 매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자주 아픈 이유가 사실은 이런 잘못된 보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양배추는 냉장고가 아니라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두면 됩니다. 신문지나 마른 수건으로 감싸서 습기가 닿지 않게 하면 영양도 지켜지고 오래갑니다. 혹시 즙으로 갈아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도 하루치만 만들어서 바로 드세요. 그 이상 냉장 보관하면 좋은 성분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양배추는 냉장하면 오래간다가 아니라 냉장하면 힘을 잃는다는 채소입니다. 실제로 냉장한 양배추를 자르면 겉은 단단한데 속이 물러져 있죠. 그건 세포가 이미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냉장고는 차갑게 유지해주는 기계일 뿐 음식의 생명력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양배추처럼 살아있는 채소는 공기와 온도, 습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 겉보기엔 멀쩡해도 속에서는 이미 변질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음식은 생강입니다. 생강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를 맑게 하고 감기 걸렸을 때 도움이 되는 좋은 식품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생강은 상하면 안 되니까 냉장고에 넣어야지. 하지만 그 순간 생강의 좋은 힘은 사라집니다. 냉장고 속의 차가운 공기는 생강이 가진 따뜻한 성질을 단 하루 만에 꺼뜨려 버립니다. 그 안에서 생강은 서서히 숨을 멈추고 향이 옅어지고 맛이 변하기 시작하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껍질을 벗겨보면 진한 갈색이 올라오거나 향이 텁텁하게 느껴진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냉장 속에서 생강이 힘을 잃은 신호입니다. 생강은 원래 따뜻한 땅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속살이 얼듯이 굳어지고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매운맛을 내는 좋은 성분이 사라지고 대신 위를 자극하는 성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몸을 덮이려 먹은 생강이 오히려 속을 차게 하고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공복에 냉장 생강차를 드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믿지만 오히려 위를 놀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자주 들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분명 생강차를 마셨는데 속이 따갑고 쓰리네요. 그럴 때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강차가 아니라 냉장 생강차를 드신 겁니다. 생강의 따뜻한 힘은 차가운 곳에서 금세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생강은 통째로 두세요. 껍질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신문지나 마른 수건으로 감싼 뒤 햇빛이 닿지 않는 그늘지고 통풍이 되는 곳에 보관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일주일은 향과 맛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둘째, 오랫동안 두고 싶을 땐 냉동이 더 낫습니다. 냉장은 생강을 서서히 죽이지만 냉동은 그 상태 그대로 멈춰줍니다. 다만 냉동 전에 얇게 썰어서 소분해 두시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기 편합니다. 셋째, 냉장고에 이미 넣어둔 생강이 있다면 가능하면 꺼내서 바로 드시지 말고 상온에서 10분 정도 두었다가 사용하세요. 온도를 조금만 올려줘도 자극이 훨씬 덜합니다. 생강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냉장고 안에서는 그 따뜻한 기운이 사라집니다. 마치 따뜻한 사람의 마음이 차가운 방에 들어가 얼어붙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 몸은 따뜻한 음식을 만나야 편안해집니다. 몸이 식으면 피가 돌지 않고 소화도 더디며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생강은 바로 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 생강을 냉장고 안에 두면 우리가 믿었던 따뜻함이 오히려 우리 몸을 식히게 됩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몸을 피로하게 만드는 역효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냉장고 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강 혹시 껍질을 벗긴 채로 통에 담아 오래 넣어두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바로 꺼내서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으로 옮겨두세요. 그 한 번의 행동이 몸을 따뜻하게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냉장고는 음식의 시간을 잠시 멈추는 곳이지만 생명의 힘까지는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아보카도입니다. 요즘 건강식 하면 빠지지 않는 과일이죠. 좋은 지방이 많다, 심장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십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냉장고에 넣어두시죠.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문제입니다. 아보카도는 열대 지방의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과일입니다. 즉, 차가운 온도를 견디지 못합니다. 냉장고에 넣는 순간 아보카도의 성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속이 검게 변하거나 맛이 텁텁해지고 느끼한 향이 강해집니다.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지방이 상하고 있는 겁니다. 몸에 좋던 기름이 공기와 만나면서 변질되고 그 과정에서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찌꺼기가 만들어집니다. 혈관을 맑게 하는 과일이 오히려 피를 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죠. 아보카도를 냉장하면 익지도 않은 채로 단단하게 굳습니다. 숙성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겉은 딱딱한데 속은 물컹하고 맛있어집니다. 이건 이미 변질이 시작된 신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보카도는 절대 덜 익은 상태로 냉장하지 마세요. 실온에 두고 색이 어두워지며 살짝 말랑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때가 가장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먹기 직전에만 냉장하면 괜찮습니다. 먹고 남은 건 레몬즙을 살짝 바르고 밀폐용기에 담아 하루 안에 드시면 충분합니다. 즉, 아보카도는 냉장 보관할수록 안전하다가 아니라 숙성 후 바로 먹어야 건강하다는 과일입니다. 네 번째 음식은 밥입니다. 우리 식탁의 중심이죠. 그런데 이 밥도 냉장고에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남은 밥은 상하면 안 되니까 일단 냉장고로.
하지만 냉장된 밥은 단 하루 만에 영양이 줄고 맛이 변하며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밥이 차가워지면 쌀의 성분이 굳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부드럽고 촉촉하던 밥이 딱딱하고 푸석푸석해지죠. 맛뿐 아니라 우리 몸이 흡수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냉장 밥을 전자레인지로 데워도 처음에 그 부드러움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밥알 속 구조가 이미 달라져 있기 때문이죠. 결국 냉장 밥은 살아있는 밥이 아니라 시간이 멈춘 밥, 즉 몸이 에너지로 바꾸기 힘든 밥이 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냉장고 속 공기입니다. 밥을 식히지 않고 바로 냉장하면 김이 맺히고 수분이 생깁니다. 그 물기를 따라 미세한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냄새가 살짝 이상하거나 하얀 점이 보인다면 이미 변질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고 상온에 그냥 두는 것도 위험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냉동 보관입니다. 따뜻한 밥을 식힌 뒤 한 끼 분량씩 나누어 냉동하세요. 그렇게 하면 밥의 맛도 영양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먹을 땐 전자레인지나 찜기에 데워 김이 날 때까지 충분히 따뜻하게 만들어 드세요. 냉장 밥은 차갑고 힘없는 밥입니다. 하지만 냉동밥은 잠시 멈춘 밥이죠. 데워지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에서 힘을 얻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피가 잘 돌지 않고 소화가 느려지고 면역이 떨어집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야말로 몸의 기운을 살리는 최고의 약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음식입니다. 여름이면 냉장고 안에서 가장 자주 보는 채소, 바로 오이입니다. 덥고 입맛 없을 때 시원하게 썰어 먹으면 참 상쾌하죠. 그래서 대부분 오이를 사오면 무조건 냉장고로 직행합니다. 시원해야 맛있지. 그렇게 믿으시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이는 냉장고 안에서 하루만 지나도 속살이 무르고 영양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겉은 여전히 반짝이고 싱싱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수분이 빠져나가 맛과 향, 비타민이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오이는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진 채소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와 건조한 냉장 환경에 오래 있으면 몸 안의 수분을 잃고 금세 시들기 시작하죠. 게다가 냉장고 안의 바람이 너무 차가우면 오이 표면의 세포가 얼어 터지듯이 상합니다. 그 결과 껍질은 질겨지고 속은 물컹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냉장고에서 꺼낸 오이를 썰어보면 겉은 괜찮은데 속이 푹 꺼져 있거나 물이 흘러나오는 경우요. 그건 신선함이 아니라 냉해, 즉 차가운 공기의 대인 결과입니다. 더 심각한 건 차가운 오이를 바로 먹을 때입니다. 냉장된 오이는 속까지 차갑기 때문에 먹는 순간 위가 놀라 수축하고 복통이나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거나 평소 속이 자주 더부룩한 분들은 냉장 오이가 시원한 간식이 아니라 속을 얼리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이는 원래 따뜻한 기운이 있는 채소입니다. 땅의 햇살을 받아 자라기 때문이죠. 그런데 냉장고 속에서 차가운 공기에 갇히면 그 기운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우리 몸은 따뜻한 기운을 원하지만 냉장 오이는 오히려 몸속 온도를 낮추고 소화를 방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이는 냉장고가 아니라 그늘지고 통풍이 되는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신문지나 마른 수건으로 하나씩 감싸서 상자나 채반 위에 두면 2에서 3일 동안은 싱싱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이면 비타민도 잘 보존되고 맛도 훨씬 좋습니다. 여름이라 꼭 냉장해야 한다면 채소칸 제일 앞쪽 가장 온도가 높은 부분에 넣으세요. 그리고 드시기 전엔 실온에 10분 정도 꺼내 두었다가 드시면 됩니다. 찬기를 조금만 빼줘도 속이 훨씬 편하고 맛도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5가지 음식을 모두 보셨습니다.
양배추, 생강, 아보카도, 밥, 그리고 오이.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살아있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냉장고 속에서 숨을 쉬지 못합니다. 신선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용히 영양을 잃고 있는 중입니다. 냉장고 안의 찬 공기는 우리의 식탁을 편하게 만들어주지만 그 속에서 음식의 생명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음식이 차가워질수록 우리 몸의 불씨도 함께 식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피가 돌지 않고 소화가 느려지고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 중에는 손발이 자주 시리고 피곤하다는 분들이 많죠.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차가운 식습관입니다. 냉장고는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냉장은 시간을 잠시 멈출 뿐 생명력을 되살리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냉장고 문을 여실 때 이 5가지 음식이 있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걸 꼭 냉장해야 할까? 그냥 그늘진 곳에 두면 안 될까?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냉장고 속에는 단순히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습관이 들어있다는 걸요. 양배추, 생강, 아보카도, 밥, 오이. 이 5가지는 모두 살아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냉장고에 넣으면 괜찮겠지 하며 그 생명을 차가운 곳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동안 냉장고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음식의 온기를 빼앗아갔습니다. 냉장고 속에서 잃어버린 건 단순한 신선함이 아니라 음식의 생명력이었습니다. 음식이 식으면 우리 몸도 식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피가 돌지 않고 소화가 약해지고 면역이 떨어집니다. 따뜻한 밥, 상온의 채소, 햇살 닿은 과일이 우리 몸에 힘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냉장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만 의식하면 됩니다. 첫째, 무조건 냉장하지 마세요. 음식을 사오면 냉장할까? 하기 전에 정말 냉장이 필요할까? 를 먼저 물어보세요. 양배추나 오이처럼 물이 많은 채소는 신문지나 수건으로 감싸 통풍이 되는 그늘에 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둘째, 음식에게 숨 쉴 공간을 주세요. 냉장할 때는 꽉 막힌 통보다는 조금의 틈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세요. 음식도 우리처럼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덜 상하고 향도 오래 갑니다. 셋째, 냉장 음식은 따뜻하게 되살려 드세요.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먹으면 위가 놀라고 몸이 피로해집니다. 10분만 실온에 두거나 따뜻하게 데워 드세요. 그 작은 온기 하나가 몸의 기운을 되살립니다. 건강은 거창한 약이나 비싼 음식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루의 작은 선택, 한 끼의 온기,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여는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냉장고는 필요하지만 그 안에 모든 걸 맡기지 마세요. 음식은 살아있는 존재이고 그 생명은 따뜻함 속에서 유지됩니다. 이제 냉장고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 안에 진짜 신선함이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차가움만 남아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도 온기와 생명력이 되살아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식탁을 지켜드리는 튼튼 건강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냉장 습관도 공유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바꿨다는 이야기 하나가 다른 사람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함께 보내주세요. 그분들의 냉장고에도 오늘부터 따뜻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음식의 온도는 곧 몸의 온도, 몸의 온도는 곧 건강의 온도입니다. 오늘 하루 냉장고보다 당신의 마음과 밥상이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건강의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튼튼 건강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